팀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팀에서 돋보이기 위해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메디슨의 끝없는 부진과 어떻게든 자신의 플레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메디슨의 무리한 슈팅, 그리고 손흥민에게 배우는 위치에 있는 베르너의 섬세하지 못한 마무리는 보는 내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전 토트넘의 상승세는 무서웠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팀의 중심의 캡틴 손흥민이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있으며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 어느 팀의 주장보다 더 듬직한 주장이라는 극찬까지 나오던 상황.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 뉴캐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뉴캐슬은 경기 전부터 부상자병동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져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낙승이 예상되었던 상황.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충격적인 패배 직후 토트넘의 참패는 집중 조명되며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그 후반을 달리며 치열한 4위 경쟁에 돌입한 토트넘. 하지만 전반전 토트넘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여러 번의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이번 경기, 넓은 시야와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흥민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은 꽤 묵직했으며 뉴캐슬 수비진을 당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예상치 못하게 뉴캐슬에게 두 골을 헌납해버리면서 경기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서도 토트넘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는데요. 손흥민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달리는 뉴캐슬 수비수들을 손흥민 선수 혼자서 모두 벗겨내기에 전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몰렸으며 상대 수비들을 모두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도와주러 오지 않는 상황이 빈번했으며 결국 세 번째 실점 또한 팀원들의 이기적인 플레이에 기인해 실점까지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이선으로 내려와 공을 잡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고 달려오는 선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너무나 빈번했으며 손흥민 선수 혼자 이리저리 뛰어가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의 노력은 너무나 헛되었다며 한 토트넘 팬은 이것이 과연 전략적인 부재인지 시즌 막바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된 뉴캐슬, 홈구장에 모인 수많은 홈팬들의 미친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차버리는 상황. 결국 손흥민 선수는 교체 아웃당하며 이번 경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 존슨이 스트라이커로 서며 말도 안 되는 전술이 펼쳐졌고 결국 무기력하게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마 하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에서 추가골까지 허용하며 4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직후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했고 그것이 매우 잘 통했음을 증명해 보였다며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뉴캐슬은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면서 변형된 파이브백 형태의 수비진을 구축했습니다. 토트넘 좌우 사이드의 날카로움과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으며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후 볼을 뺐을 경우 스피드가 좋은 고든과 반스를 앞세워 역습을 전개하는 다소 단순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토트넘의 공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날 경기에 대해 뉴캐슬이 손흥민 선수를 철저하게 잠그고 토트넘의 전술을 완벽하게 읽어냈다며 뉴캐슬은 시종일관 토트넘이 볼을 잡으면 5-4-1 형태의 포메이션으로 토트넘의 빠른 사이드 돌파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앙에서 두텁게 수비 라인을 만들어 손흥민 선수를 견제했습니다. 최전방 공간이 급격히 좁아진 손흥민은 2선까지 내려오면서 경기를 조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토트넘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답답한 경기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내 축구 팬들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열린 이 경기에서 느꼈던 답답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짧은 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방이 준비를 잘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패배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감독은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위태위태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서야만 경기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감독 또한 패배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단조로운 감독의 전술이 읽혔으며 마치 클린스만호 체제의 한국 대표팀에서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8강까지 갔던 것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토트넘의 전술은 너무 단조로우며 손흥민 선수를 백업해 주어야 할 선수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경기 분석을 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며 인터뷰 자리를 피해버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답한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는 역시나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 초반 동점 상황에서 아웃프론트로 기가 막힌 패스를 받은 베르너의 좋지 못한 판단은 이 독일 출신의 스트라이커가 탐욕을 부렸다기보다는 부족한 자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즌 초반 손흥민과의 적절한 호흡으로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오던 메디슨의 부진한 모습은 더욱더 경기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교체 아웃된 선수가 메디슨이 아닌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3골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벌써부터 경기를 포기한 것이냐며 오늘 교체 아웃돼야 할 선수는 메디슨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수비진의 치명적인 실수는 허망하게 팀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반더벤과 우도기는 수비 진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며 그들의 치명적인 수비 실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메디슨은 인터뷰 자리에서 미친 소리를 해댔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아스날이 부럽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돌발 인터뷰에 본인도 스스로 놀랐는지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이 부럽다며 급하게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지만 그의 속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중 하나인 북런던 더비 상대인 아스날을 두고 불필요하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팀에 대한 애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 또한 일어났습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이 진심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며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과욕을 멈추고 팀을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풋볼 갤럭시에서는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